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이경무입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얼마 전에 상담을 했는데 원장님 후기를 보니까 실리콘, 귀연골, 비중격일 줄 알았는데 기증연골로 수술했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제가 조금 걱정돼서 지금 상담을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후기 자체가 제가 기증연골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기증연골은 필요해서 쓰는 거지 일부러 쓰는 건 아닙니다. 기증연골을 쓰는 이유는 써봤을 때 뭐 그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쓰는 거고, 일단은 본인의 비중격과 귀연골이 좀 튼튼하거나 양 자체가 많으면은 저는 웬만하면은 본인 걸로 합니다. 비중격이 코 모양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근데 그거를 코 성형하겠다고 막 엄청나게 떼버리면 나중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중격을 뗄 때는 소극적으로 떼야 됩니다. 근데 소극적으로 뗐는데 너무 작아서 기둥을 세울 수가 없을 정도로 적게 나왔는데 환자가 원하는 거는 뽀똑한 코끝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기둥을 세웁니까? 그런 경우에는 자가늑연골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자가늑은 가슴 흉터가 생기니까 그래서 차선책으로 오히려 기증연골을 쓰는 겁니다. 기증연골은 말 그대로 이제 사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갈비 연골을 채취해가지고 만든 걸 우리가 사체 기증늑연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 자가늑연골과 사체 늑연골을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자가늑연골은 당연히 좋은 재료죠. 하지만 자가늑연골을 떼려면은 가슴에 흉터도 생기고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자가늑연골은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이 와핑 현상이라고 있어요. 이게 자가늑연골을 떼면 처음은 괜찮다가 이제 수술하고 딱 보면은 휘어버립니다. 이렇게 이게 오징어 불에 구우면 이렇게 휘는 것처럼, 그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자가늑연골을 원하시면 해드리긴 하는데, 어떤 비용적인 문제나 어떤 가슴의 흉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이 되시면 저는 기증늑연골을 쓰는데, 자, 그럼 기증늑연골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사체에서 떼서 그냥 바로 쓰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체에서 뗀 그 늑연골을 방사선 처리를 해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의 캐릭터, 성분, 뭐 항원 이런 모든 성분을 다 날려버립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성질 때문에 뭐 부작용이 생긴다 이런 건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기증늑연골을 쓰게 되면은 많이 이제 흡수가 되고 염증이 생긴다고 해요.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이들 물어봐요. 네, 근데 기증늑연골이 흡수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기증늑연골과 본인의 자가늑연골을 비교했을 때 자가늑연골이 100%라면 기증늑연골은 80% 정도가 남는다고 봐요. 그 논문에서도 그렇게 표현이 됐고, 근데 80% 정도가 나쁜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 자가늑연골로 코수술을 했을 때는 시간이 흘러도 코가 굉장히 딱딱합니다. 근데 기증늑연골은 20% 정도가 흡수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 탄성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직후에는 딱딱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은 조금 뒤에 말랑말랑해지기 때문에 조금의 탄성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건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고, 염증 얘기를 해보면은 그 또 논문을 또 제가 또 어제 봤는데 자가늑과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좀 말이 안 되는 게, 사람들이 실리콘으로 코 성형하는 건 굉장히 관대한데 기증늑연골로 하는 건 염증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실리콘과 기증늑연골의 그 염증을 비교한 것도 있는데 실리콘이 오히려 더 염증 확률이 훨씬 유의하게 높아요. 근데 실리콘은 괜찮고 기증늑연골은 안 된다.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기증늑연골이 뭐 100% 좋은 완벽한 재료는 아니지만 우리가 자가늑연골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료로는 맞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저한테 자가늑과 기증늑연골이 똑같이 있다면 뭘 쓸 거냐? 전 당연히 자가늑을 쓸 겁니다. 당연히. 하지만 자가늑을 떼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흉터나 통증, 어떤 비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기증늑연골을 쓰는 거고, 알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염증이 막 생기고 흡수가 거의 100%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성형외과 의사가 기증늑연골을 고를 때 좀 선택을 잘 해야 돼요. 기증늑연골을 하나가 딱 이제 제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게 좀 크게 들어옵니다. 물론 되게 작게 들어오는 거 있는데, 작게 들어오는 거는 한 사람한테 쓰지만 크게 들어온 거는 저희 의사가 이제 커팅을 해서 써야 돼요. 근데 그 기증늑연골을 커팅할 때 여러 명한테 쓰려고 되게 얇게 슬라이스 치면은 굉장히 흡수가 많이 됩니다. 그렇게 슬라이스 쳐가지고 기둥을 세운 사람들이 1년 경과를 보면은 거의 뭐 나만하지가 않아요. 다 흡수됩니다. 그래서 기증늑연골을 자가늑처럼 흡수가 안 되게 하려면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그 두께로 슬라이스를 쳐서 기둥을 세워야지 코 모양이 이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이 연골에는 석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증늑연골 그 회사에서는 웬만하면은
젊은 사람 거를 쓰려고 해요. 나이가 드신 분 거는 이제 석회화가 있어가지고 이제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를 고를 때도 슬라이스를 쳤는데 석회화, 돌덩이 같은 그런 석회화가 많이 되면은 저는 그 회사 제품은 안 씁니다. 왜냐면은 카빙하기도 어렵고 되게 빠클링이 생겨요. 이게 이제 부러진다고 하죠. 그리고 너무 어린 사람 것도 안 좋아해요. 너무 어린 사람 거는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기둥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증늑연골이 좋은 재료인데 더 좋은 효과를 내려면 의사가 그 회사에서 들어오는 제품을 셀렉션을 할 때 석회화가 없으며 너무 말랑말랑하지도 않고 스트레이트, 약간 좀 똑바른 거, 그런 거를 골라서 수술한다면 코성형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기증늑연골을 쓴다고 뭐 염증 확률이 0%는 아닙니다. 어떤 수술이든 염증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경무 원장님이 기증늑연골을 쓰면은 무조건 염증이 안 진화했으니까 해야 되겠네, 이런 건 또 아니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자기께 가장 좋지만 어디까지나 차선책으로 기증늑연골은 다른 차선책보다는 굉장히 좋은 물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현인 성형외과 이경무 원장이었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그다음에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